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씨의 적폐 청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실대로 하니까 별로 말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또 힘듭니다. 언론에서 시끄럽게 보도하고 해야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데 조용하게 하니까,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한 한 20여 명의 장차관급 문정권 인사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다수는 구속되고 기소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이고 전면적으로 지금 이른바 적폐 수사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은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다 드러나면은 문재인 정권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반역 정권이고 최대의 부패 정권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들어맞았습니다. 이 정권을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낡은 이념으로 끼리끼리 똘똘 뭉친 무능한 집단이 나라를 등쳐먹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등쳐먹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흡혈귀처럼 기생충처럼 들어붙어 가지고 온갖 이권을 빨아먹고, 또 이상하게 또 북한에는 돈을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적단이 어느 마을을 딱 점령을 해가지고 분탕질하는 것 같은 정권이었다는 것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게 확실해집니다. 좌익이 항상 앞세우는 게 민주화 개혁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제일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부패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단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문재인이 져야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단죄, 그리고 민노총을 저거를 완전히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 해산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법대로가 지금 노사 분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가 잘 되는 수순입니다.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코이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외교부 산하인데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한 공적 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었던 부패성이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되었습니다. 흔히 코이카 하면은 거기서야 이권이 있겠나, 거기서 무슨 부정부패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원이 밝혀낸 걸 보면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또 주인공이 문재인과 잘 아는 인연이 있는 자가 이런 짓을 해먹었습니다. 국제협력단 송모 전 상임이사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서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임이사라는 자가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조직은 도대체 무슨 조직입니까?
근데 이 조직이 아주 성스러운 조직입니다. 못 사는 나라를 돕는 그런 조직에서 이런 부패가 일어났는데 왜 이런 부패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좌익들이 겉으로는 개혁한다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약탈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약탈입니다. 권력을 믿고 약탈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약탈 정권입니다. 기생충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은.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의 공적 운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 매직 범죄가 벌어졌다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라 이름을 대면 좀 미안한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닙니까?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주인공 송모 전 상임비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게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형적인 좌익 부패의 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 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적폐청산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상임이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발탁이 되었으니까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다는 인간이 이 짓을 했다 이겁니다. 2년간 코이카 내부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했던, 시민단체라 하지만 좌파단체겠죠. 이랬던 대학 선배에게 9회에 걸쳐 6,400만 원을 받은 뒤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앉혔다고 합니다. 또 승진 순위 밖에 있던 간부에게서는 2,500만 원을 받고 근무평가를 조작해가지고 승진시켰고 직원 6명으로부터는 8,700만 원을 받고 희망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을 내기도 했답니다. 이자가 문재인의 부산 시절 척건이었다. 이 위세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현재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도 2020년 경희대 교수 시절 송 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됐답니다. 송 씨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돈 받고 자리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조 말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코이카는 내부 제보로 송 씨를 조사했지만 중대 사안이 없다면서 면직 처리로 끝냈다가 이번에 감사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 조선일보 집계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선거 캠프,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을 공공기관장과 임원으로 낙하산식으로 임명을 했는데 공공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이었다고 합니다. 정권 막판까지도 알바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 중에 코이카 송씨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더구나 이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요직을 차지하고 그 조직을 좌지우지합니다. 내 뒤에 문재인이 있다. 내 뒤에 주사파가 있다. 내 뒤에 운동권이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서대니까 이것 말고도 오늘 소개할 게 많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최악의 반역 정권, 최악의 부패 정권, 즉 반역과 부패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보통 반역만 하면은 부패는 안 하는데, 그리고 부패하면은 반역을 안 하는데, 이거는 반역과 부패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평화를 걸고 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 이렇게 걸어놓고는
천안함 폭침범, 폭침을 지휘한 자죠. 김명철에게 7만 달러를 갖다 주는 것도 남북 협력, 경제 협력, 교류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합니다. 사기를 치면서 이 사기라고 하지 않고 사기를 무슨 자선사업 비슷한 걸로 위장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쌓였던 이 진보를 자칭하고 평화를 앞세우고 민주를 외치던 요 세력이 이제 몽땅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로잡으려면 뭐 군대가 나와야 한다는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나를 바로잡으려면 검찰이 나서면 됩니다. 왜냐? 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면은 이거 다 끝납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 이제 장례식이 아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으로 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일은 낱낱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파헤쳐야 합니다. 5년 동안 다 파헤치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